네, 반갑습니다. 세정꾸랑 시인 서현우입니다. 며칠 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요즘 병아리 매출이 밥 주느라고 바쁩니다. 얘들이 클수록 더 바빠요. 그러다 이제 또 지금은 이제 제가 치과 좀 가려고 가는 중입니다. 제가 제일 가기 싫은 곳 중에 하나가 병원인데, 치과는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어제까지 다 간 것이 한 4번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는데 이빨이 본래 잇몸이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데 다 흔들리고 안 좋아요. 근데 어제 그 이제 병원들을 한 그렇게 서너 군데 다녔지만, 어제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딱 그래요. 뱀술 마셨냐고. 옛날에 뱀술 마셨냐고. 근데 옛날에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그 능사를 사주라고 부르는데, 허리 아플 때 그 술을 먹으면 낫는다는 그런 설들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그런 술들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큰 독사한테 물려가지고 다 죽다가 살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뱀에 물리거든, 시골이니까. 잠깐만요. 이제 저기 보이는 저 바위는 병바위입니다. 병바위. 선운사 가는 길에 있고, 여기가 반암마을, 우리나라 3대 명당 중에 하나로 돼 있는 곳입니다. 예, 저 병바위는 신선이 술을 먹고 꽂아놓고 갔다 해가지고 병바위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이는 저기는 안장바위, 말의 안장처럼 닮았다고 해서.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는 보면은 사람 얼굴처럼 안 보이지만, 조금 지나서 돌아가서 보면은 이제 사람 얼굴처럼 보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예, 어떻게 보입니까? 예. 그러니까 선운사만 들렸다 가지 마시고 이것도 한번 들렸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암리라는 마을, 구암마을 해관에서 보면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사진 찍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제 아까 하던 말을 이어서 하면은, 그 독사를 물리면 학교에서 배웠던 게, 물린 부위를 빨리 끈으로 단단히 묶고 빨아내라, 칼로 째고 빨아내라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물리자마자 제 오른쪽 엄지발가락이었는데, 물리자마자 뱀이 물어서 떨어지지를 않아가지고 발로 털어서 겨우 떼어내고 이제 독을 빨아냈어요. 계속 빨는데 이제 저도 빨고 우리 어머니도 빨고 우리 형도 빨고 밤에 물렸는데, 근데 그 독을 빨고 난 다음에 입이 완전히 헐어서 다 이 입속이 완전히 한갑딱 벗겨질 정도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잇몸하고 이하고는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잇몸이 안 좋아요. 그래, 군산에 이제 치과를 갔더니 견적이 안 나온다고 그래요. 이빨을 다 빼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구창에서 그냥 가까운 데서 그냥 하나씩 하자 해가지고 하는데,
어제 처음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뱀 이야기를.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물어봤더니 어떤 논문이나 이런 거는 없는데 그 의사 선생님 경험으로 봤을 때는 뱀술 먹었다든지 하는 분들이 그 독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가 다 안 좋다. 옛날에는 뱀술 잘못 먹으면 이가 빠진다 이런 소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 경험으로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그 약,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약들이 많이 나와서 요즘에는 뱀에 물리면 묶지 말고 빨아내지도 말고 바로 병원으로 가서 해독 주사를 맞으라고 합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은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뱀독 빨아내면 안 됩니다. 잇몸 다 버립니다. 제가 이빨이 흔들흔들 하는 거를 놔뒀다가 어제 오늘 지금 우리 300음악회 하는 날인데 거기서 신앙송도 해야 되고 하는데 어제 그 흔들리던 이빨 하나가 아래 앞니가 나오기 밖으로 나와서 병원에 갔더니 6개를 뽑았습니다. 이빨을. 그러고도 다 뽑아야 된대요. 잇몸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술 담배는 2000년도에 끊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할 거가 있진 않은데 그러게 안 좋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런 거 있으면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게 초등학교 4학년 때 뱀한테 물린 그 저기가 지금까지 간다라는 거 대단합니다. 그래서 뱀에 물려서 병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물체를 몇 개로 보이느냐고 물어봤는데 전부 2개로 보입니다. 사람도 차도 모든 게. 뱀 독에 감염이 되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치과 가는 길에 여러분과 이게 또 아침 산책 겸 제 경험을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어제는 이슬비가 이쪽에 이제 계속 왔는데 밤에 12시쯤 됐는데 아무래도 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수도 같은 거 좀 틀어놓고 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꽁꽁 얼어 있습니다. 근데 언제 그렇게 추웠냐 하는 식으로 또 지금 날씨는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른다라는 말들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 집사람이 나한테 내일 비 오냐고 물어보면 저는 자고 나봐야 한다. 내일 어디 가 하면은 자고 나서 나가봐야 알고 가는 길의 목적지는 가다가 바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비가 올 때 물이 고여 있는데 그거를 보고 이제 이런 포장된 도로에서는 못 보지만은 비포장도로에서 흙탕물이 이렇게 차가 안 다니니까 가라앉아 있어요. 맑아 보이고 그러면서 가라앉아 있는 흙탕물을 흔들지 마라. 다시 흙탕물이 듭니다. 그래 유튜브를 보니까 제일 뭐 하는 것이 정치다 그러는데 저는 정치는 전혀 관심도 없고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그걸 해야지 되니까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있는 나의 흙탕물은 건들지 않아야 좋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 저 멀리 보이는 것이 노령산맥의 고창 방장산입니다. 저기 700 몇 구지인데 기억이 안 나네요. 오늘 300음악회를 하는데 신앙송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빨을 앞에 앞니를 6개를 빼버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연습 삼아서 여러분 앞에서 바람이 빠져 나가는 소리같이 들리겠지만 저는 옛날에 그런 게 있잖아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먹고 뭐 한다 하는. 그래서 저는 내가 어디가 아프다고 해서 그걸로 포기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낭송을 하고 싶은 시는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이채 시인의 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잠깐 한 대목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 삼아서. 여기 도로 보면 고창은 소나무 가로수가 많습니다. 네, 이쁜 소나무들. 이쪽은 소나무 조경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네. 아버지의 눈물, 이채. 남자로 태어나 한평생 멋지게 살고 싶었다.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하며 떳떳하게 정의롭게 사나이답게 보란듯이 살고 싶었다. 남자보다 강한 것이 아버지라 했던가. 나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이해해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못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 살이더라. 오늘이 어제와 같을지라도 내일은 오늘보다 나으리란 희망으로 하루를 걸어온 길 끝에서 피곤한 밤손님을 비추는 달빛 아래 쓴 소주잔을 기울이면 소주보다 더 쓴 것이 인생살이다. 변변한 옷 한 벌 없어도 번듯한 집 한 채 없어도 내 몸 같은 아내와 금쪽 같은 자식을 위해 이 한 몸 던질 각오로 살아온 세월. 애당초 사치스런 자존심은 버린 지 오래구나. 하늘을 보면 생각이 많고 땅을 보면 마음이 복잡한 것은 누가 건네준 짐도 아니건만 바위보다 무겁다 한들 내려놓을 수도 없는, 힘들다 한들 마다할 수도 없는 짐을 진 까닭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소리가 없고 소리가 없으니 목이 메일 수밖에. 용기를 잃은 것도 열정이 사라진 것도 아니건만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아. 살아가는 일은 버겁고 무엇 하나 만만치 않아도 책임이라는 말로 인내를 배우고 노릇이란 말로 도리를 다할 뿐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눈물이 없고 눈물이 없으니
사람은 안다. 아버지는 고달프 고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기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약해서도 울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서 온다. 아무도 몰래 혼자서 온다. 하늘만 알고 아버지만 아는. 네, 어떻게 좀 들을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내게 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꿈은 언제나 꾸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